아니, 여긴 은행 앞이에요. 사람들 보기 전에 얼른 비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보다도 더 싸늘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박서연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비닐장갑을 꺼내 손에 끼더니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마치 더러운 것을 건드리듯 손끝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라도 갖고 나가세요. 구걸도 체면 지키면서 하세요. 지폐는 공중에서 힘없이 떨어져 노인의 발치에 툭 소리를 내며 닿았습니다. 바닥 위에 떨어진 지폐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흔들렸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박서연은 옆을 지나던 청소 아주머니에게 들리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상대하면 손해예요. 돈 없으면 패배자인 거예요. 그 말끝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고 노인의 눈빛엔 깊은 슬픔이 번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고층 빌딩 사이 도연은행 본점 건물 앞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가 차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 계단 옆 구석진 곳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낡고해진 검은색 외투를 껴입은 그 남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손에는 누군가 버린 듯한 커피캔 하나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작은 천 가방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도현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김도현은 바로 이 도현금융그룹을 일궈낸 창립자였습니다. 1년 전 지병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 치료에 전념하던 김도현은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이 은행이 과연 진짜 사람을 위한 곳인지 아니면 그저 돈만을 좇는 차갑고 냉정한 건물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도현은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이렇게 노숙자 차림으로 은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은행의 직원들이 가난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시 반이 되자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김도현을 힐끔 쳐다보곤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선뜻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죠. 김도현은 조용히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깍딸깍 하이힐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곧 은행의 유리문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났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여직원 명찰에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출근길에 은행 앞 계단에 앉아 있는 김도연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곧장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온 박서연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여긴 은행 앞이에요. 사람들 보기 전에 얼른 비키세요. 김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아, 따뜻한 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물은 없어요. 그런 몰골로 여기 앉아 있지 말라고요. 손님들 오시면 은행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박서연의 말투에는 조금의 배려도 없었습니다. 김도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박서연은 가방에서 비닐장갑을 꺼내 끼더니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듯 손끝으로
지폐를 집어 김도현 앞 바닥에 던지듯 떨어뜨렸습니다. 이거라도 갖고 나가세요. 구걸도 체면 지키면서 하세요. 요즘 세상에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앉아 계세요?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가 차가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김도현은 그 지폐를 내려다보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무언가를 깨닫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입구에서 청소 도구를 든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윤미정이라는 청소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윤미정은 방금 전 장면을 목격하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박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말이 좀 심했어요. 어려운 분께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요? 박서연은 윤미정을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상대하면 손해예요.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돈 없으면 패배자인 거예요. 아주머니도 오래 사셨으면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래도 사람 대하는 예의라는 게 있죠. 예의요? 예의는 예의를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나 하는 거예요. 박서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하이힐을 딸깍거리며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미정은 한숨을 쉬며 김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종이컵에 따라 김도현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추운데 몸 상하시겠어요. 김도현은 윤미정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미정은 김도현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윤미정은 단순한 청소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김도현 회장의 비서로 일해온 사람이었고 지금 이 현장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협력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도현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방금 전 박서연의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돈 없으면 패배자, 구걸도 체면 지키면서 하라는 그 차갑고 잔인한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은행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김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김도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은행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도현이 은행 앞을 떠난 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은행 내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구에서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박서연은 자신의 창구에 앉아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노숙자 일은 까맣게 잊은 듯 보였습니다. 박서연에게 그런 일은 일상 다반사였으니까요. 돈 없는 사람,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은 박서연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박서연이 관심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지점을 벗어나 본점으로 승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은행 안쪽 사무실에서 부지점장 오상민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오상민은 30대 후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언제나 직원들을 배려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했던 오상민은 지점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오상민은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직원 집합, 지금 당장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다들 당황스러워했죠. 박서연도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동료 직원이 박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갑자기 왜 이래? 글쎄요. 뭔가 큰일 났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 15명의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오상민은 단상 앞에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신임 회장님께서 직접 우리 지점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신임 회장이라는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박서연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회장님께 잘 보이면 본점으로 발령날 수도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죠. 오상민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현장 점검 차원에서 우리 지점을 포함한 여러 지점을 직접 돌아보신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도착 예정이시니 모두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점장님, 신임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세요? 한 직원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오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자세한 정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라고만 들었어요.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더군요.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서연만큼은 달랐습니다. 박서연은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회장님께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겠다고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은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머리 한 올, 화장 하나까지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로 돌아가 오상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지점장님, 내일 회장님 영접은 제가 맡아도 될까요? 제가 가장 단정하고 말도 잘하잖아요. 오상민은 박서연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서연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실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상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정하겠습니다. 박서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은행 로비로 나가 청소하고 있는 윤미정을 발견했습니다. 윤미정은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거기 유리창 좀 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내일 회장님 오시는데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윤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유리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서연은 윤미정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부 주제의 아침에는 나한테 훈계질이더니 자기 주제도 모르고. 박서연은 다시 창구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내일 회장님께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하면 가장 인상적으로 보일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본점 발령, 승진, 연봉 인상. 그런 것들이 박서연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윤미정은 유리창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도현 회장이 당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박서연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이죠. 윤미정은 걸레를 헹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제복보다 먼저 보여야 하는 법인데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해가 지고 은행 문이 닫혔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퇴근했지만 박서연만큼은 끝까지 남아 자신의 구역을 점검했습니다. 창구에 팸플릿 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렬하고 책상 위에 먼지 하나까지 닦아냈습니다. 박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완벽해. 내일은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박서연은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서연은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라는 것을, 자신이 아침에 함부로 대했던 그 노숙자가 바로 신임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행 지점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1시간 일찍 출근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빛이 날 정도로 깨끗했고 바닥은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창구마다 비치된 서류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분의 위치까지 세심하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그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로 달인 정장을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했습니다.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올렸고 구두는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박서연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야. 오전 9시 30분 오상민 부지점장이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은행 입구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총 15명의 직원들이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상민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10시 정각에 회장님이 도착하십니다. 리무진이 도착하면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여러분은 제 뒤를 따라 경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박서연은 맨 앞줄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장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올 위치였죠. 박서연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10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차들의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광택을 자랑하는 그 차는 은행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 문에 집중되었습니다. 박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회장님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에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문에서 내리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고 해진 검은색 외투, 구겨진 바지, 낡은 운동화.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 은행 앞에 앉아있던 그 노숙자였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어제 그 노숙자 아니야? 맞는데. 뭐야, 왜 저 사람이 회장님 차에서 내리는 거야?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연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저 노숙자가 차에 몰래 탔던 것일까? 아니면 운전기사가 실수로 저 사람을 태운 것일까? 박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더욱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상민 부지점장이 황급히 앞으로 걸어 나가더니 그 노인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 직원 경례, 도현금융그룹 신임 김도현 회장님을 모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서연의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박서연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연의 입이 벌어졌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김도현 회장. 어제 아침 박서연이 함부로 대했던 10,000원짜리를 던지듯 건넸던 구걸도 체면 지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노인이 신임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저분이요?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가 박서연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경례해. 회장님이시잖아. 하지만 박서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굳어버린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제 아침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던진 차갑고 모욕적인 말들, 바닥에 던진 10,000원짜리 지폐, 비닐장갑을 끼고 지폐를 만지던 모습.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김도현은 천천히 직원들 앞을 걸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모습이었지만 김도현의 걸음걸이에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68회 동안 쌓아온 경륜과 권위가 자연스럽게 묻어났습니다. 김도현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도현은 박서연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김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만 분명한 권위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박서연 직원이군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은 아무 말 없이 박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은행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상민이 황급히 뒤를 따랐고 직원들도 긴장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서연만이 입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동료 직원이 다가와 박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어떡하지? 회장님이 어제 그분이셨다니.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박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꿈꾸던 승진, 본점 발령,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박서연을 기다리는 것은 징계, 어쩌면 해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 로비 한쪽에서 윤미정이 걸레를 들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법이지. 회장실로 들어간 김도현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의 시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은행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결정이었습니다. 김도현 회장이 은행 안으로 들어간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손은 평소보다 떨렸고 서류를 정리하는 동작도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회장실의 문만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자신의 창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하얘져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서류의 글자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의 장면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던진 그 차갑고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상민 부지점장이 나와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오상민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전 직원, 지금 당장 회의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서연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료 직원이 박서연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활기차던 회의실이 오늘은 마치 법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무겁고 침울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서연은 맨 뒤편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도현 회장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회장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직원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는 김도현입니다. 김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권위와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어제 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다만 오늘처럼 회장의 모습이 아니라 한 명의 가난한 노인으로 말입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도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모습으로 이곳에 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은행이 진짜 사람을 대하는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곳이 아닌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도현은 다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는 한 직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구걸도 체면 지키면서 하라고 말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은행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고 했지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도현은 천천히 회의실을 걸어 박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서연 직원. 네. 박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도현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나에게 뭐라고 했던가요? 그건 제가 몰라 배워서 그래서 사람을 짐짝 취급했지요. 돈 없는 사람은 패배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냉정하다고 했지요. 그대의 말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소. 박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서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도현은 박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사과하는 겁니까?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회장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김도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내가 회장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든 가난한 노인이든 노숙자든 그 사람도 존중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박서연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았습니까? 네,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천천히 손을 들어 박서연을 가리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박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좆소. 반성하는 것 같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오. 박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도현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요. 김도현은 오상민을 바라봤습니다. 부지점장. 네, 회장님. 박서연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시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황급히 박서연을 붙잡았습니다. 김도현은 다시 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돈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은행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김도현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다시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김도현은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박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 회장님께 했던 말들, 던지듯 내려놓았던 10,000원짜리 지폐, 비닐장갑을 끼고 돈을 만지던 모습. 모든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박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처음 은행에 입사했을 때는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박서연은 변해갔습니다. 돈이 많은 고객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승진과 출세만을 생각하며 사람을 외모와 재산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은 부은 눈으로 출근했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박서연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창구로 가서 앉았습니다. 오전 9시 오상민 부지점장이 다시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전 직원 회의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긴장된 얼굴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박서연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맨 뒤편 구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김도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현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김도현은 단상에 서서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김도현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말했듯이 나는 이틀 전 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한 직원이 나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시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은행이 진짜 사람을 위한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은행을 키우는 데 바쳤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커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따뜻함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곳이 되어버렸지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현은 다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도현은 오상민을 바라봤습니다. 부지점장,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네, 회장님. 오상민은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져와 김도현에게 건넸습니다. 김도현은 봉투를 열어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서연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박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갔고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김도현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직원은 오늘부로 이 지점에서 해고 처분됩니다. 순간 박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회의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김도현은 박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고객을 대할 때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그 기회들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면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가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김도현은 더 이상 박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다루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과 꿈을 다루는 일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김도현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고객 만족팀을 신설하고 모든 직원이 고객 응대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도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은행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만들 것이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금융 교육도 진행할 것입니다. 김도현은 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윤미정은 회의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윤미정. 네, 회장님. 그대는 오랜 세월 나를 보자 하며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도 함께해 주었지요. 그대의 헌신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오늘부로 그대를 본점 고객만족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전 지점의 고객 응대 개선을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윤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김도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런 중책을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윤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김도현은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행은 돈을 다루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김도현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박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일어나세요.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박서연은 고개를 들어 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부장님께도 함부로 대했는데. 알아요.
하지만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박서연은 윤미정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서연은 개인 물건들을 챙겨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틀 전 김도현 회장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박서연은 은행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개인 물건들을 담은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가져나온 것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 작은 화분, 펜 몇 자루. 박서연은 상자를 내려다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식사하러 갔습니다. 몇몇은 박서연을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겨울 날씨는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박서연은 외투를 여몄지만 추위는 옷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추위는 밖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박서연은 이틀 전 이 자리에 앉아있던 김도현 회장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추위에 떨며 앉아있던 노인. 박서연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노인을 쫓아냈었습니다. 구걸도 체면 지키라고 은행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했었죠. 이제 그 자리에 박서연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박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 왜 저러고 있을까? 은행 앞에서 우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여성이 은행 앞을 지나가다 박서연을 발견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박서연은 그 여성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이 은행의 단골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박서연 앞에 멈춰서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실례지만 여기서 이렇게 울고 계시지 말아요. 박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박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인데 이렇게 앉아서 우시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요. 시끄럽고 보기 흉하잖아요. 순간 박서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 그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이틀 전 박서연 자신이 김도현 회장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긴 공공장소예요.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면 안 되죠. 다른 곳으로 가서 우세요. 여성은 그렇게 말하고는 박서연을 한 번 더 쳐다본 뒤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연은 그 여성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박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전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김도현 회장 앞에 서서 비닐장갑을 끼고 10,000원짜리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했던 말들. 구걸도 체면 지키면서 하세요. 은행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그 차갑고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방금 그 여성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는지, 김도현 회장도 그때 똑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박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박서연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상자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박서연은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 허름한 옷을 입고 짐을 나르는 노동자,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겉모습이나 직업, 가진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서연은 작은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상자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박서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입사한 첫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박서연은 눈빛이 밝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박서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자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승진과 출세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고객에게만 친절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귀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갔던 것입니다. 공원 한쪽에 노숙자 한 명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서연이었다면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 사람이 공원 이미지를 해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서연은 달랐습니다. 박서연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 그 노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숙자는 박서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따뜻한 식사하시고 몸 따뜻하게 하세요. 박서연은 돈을 조심스럽게 노숙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던지듯 주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두 손으로 전했습니다. 노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후회와 함께 작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공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서연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그런 시험을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은행원은 돈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박서연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박서연이 은행에서 해고당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동안 박서연은 집에서 지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친구들의 안부 문자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서연은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2주째 되던 날 오후 박서연은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 뉴스 코너에서 한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현금융그룹 김도현 회장이 지병 악화로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서연의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은 아닐까? 그날의 일로 회장님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박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사과를 드려야 했습니다.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박서연은 옷장을 열어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박서연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병문안 선물로 무엇이 좋을까? 박서연은 근처 과일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싱싱한 과일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철 과일로 구성된 작은 과일 바구니를 골랐습니다. 사과, 배, 귤이 예쁘게 담긴 바구니였습니다. 포장 잘해주세요. 네, 병문안 가시나 봐요. 정성스럽게 포장해 드릴게요. 가게 주인은 리본까지 정성스럽게 달아주었습니다. 박서연은 과일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박서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사과의 말 같은 것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1시간 반쯤 걸려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박서연은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내 직원에게 김도현 회장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면회 가능한 분이신가요? 제가 회장님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안내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실 병동 9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확인했습니다. 2주 전보다는 얼굴에 혈색이 돌았지만 여전히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9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가끔 의사들이 지나갔습니다. 박서연은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917호. 김도현 회장의 병실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박서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노크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혹시 화를 내시지는 않을까? 아니, 화를 내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박서연은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작은 소리였지만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시오. 김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서연은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김도현이 반쯤 상체를 일으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김도현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현은 박서연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연 씨,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뉴스를 보고 회장님께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박서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서연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거의 90도로 숙인 인사였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로 죄송합니다. 김도현은 박서연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박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박서연을 보며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서 있으면 힘들 것이오. 아닙니다. 저는 서 있는 게. 앉으시오. 김도현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과 함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지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질렀던 일은, 그대가 저지른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대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김도현은 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2주 동안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렇다면 이제 절반은 온 것입니다. 김도현은 베개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앞으로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은행을 운영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김도현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은 차갑습니다. 숫자일 뿐이지요. 하지만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만큼은 따뜻해야 합니다. 박서연은 김도현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도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믿고 찾아옵니다. 그 믿음에 우리는 따뜻함으로 답해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김도현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명함을 박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한 사회복지센터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김도현의 친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믿습니다. 거기는 내가 후원하는 복지센터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곳이지요. 김도현은 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시오. 진짜 세상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님, 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도현은 박서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올바른 길로 가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서연은 김도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도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가보시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오. 박서연은 일어나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박서연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달리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눈물은 흘렀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박서연은 곧장 김도현 회장이 알려준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3층짜리 건물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희망나눔복지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이 보였고 안쪽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연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김도현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요. 박서연은 회장님께 받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센터장은 명함 뒷면의 메모를 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잘 오셨어요. 저는 이곳 센터장 정혜진입니다. 그날부터 박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복지센터로 출근해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평생 은행 창구에서만 일했던 박서연에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서연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박서연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는 혼자 사셨고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박서연은 할머니의 집에 찾아가 청소를 도와드리고 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 박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씨. 내 덕분에 외롭지 않아. 그 순간 박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깊어가는 동안 박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복지센터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진심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차가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6달 동안 박서연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그들 하나하나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침 박서연은 뉴스를 보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현금융그룹 김도현 회장이 어제 저녁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68세. 고인은 평생을 금융업계에 헌신하며 박서연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6달 전 병원에서 뵈었을 때 회장님은 괜찮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박서연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에는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은행 직원들, 그리고 회장님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맨 뒤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 섰을 때 박서연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살아갈 길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6달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정 속 김도현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나오는데
윤미정이 박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연 씨, 본부장님. 두 사람은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윤미정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연 씨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정말 잘 변했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네. 회장님은 서연 씨가 다시 일어설 거라 믿으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도연은행 본점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도현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윤미정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김도현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윤미정을 도연은행 수도권 지역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윤미정은 오랜 세월 본인을 보좌하며 묵묵히 헌신해 왔으며 사람을 대하는 진심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은행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본점 고객만족부 부장에서 지역 본부장으로의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윤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언장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당부합니다. 진짜 부자는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 은행이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김도현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편 박서연은 복지센터에서 오늘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박서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센터장 정혜진이 박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잠깐 사무실로 올래요? 박서연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혜진은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김도현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서연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김도현의 친필 편지가 나왔습니다. 서연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충분히 변했고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6달 동안 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두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그대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김도현. 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응원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연은 복지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멀리 도연은행 건물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박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6달 동안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박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이 아니라 진심을 추구하는 삶. 박서연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은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로 복지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서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왔구나. 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박서연은 앞치마를 두르며 밝게 웃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살. 그것이 김도현 회장이 박서연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